안녕하십니까, 고비트입니다. 지금은 코인 투자를 시작하실 때입니다. 비트코인이 메인이고 알트코인에 좀 더 집중할 때입니다. 오늘은 코인 시장에 들어오고는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과 중요한 기간적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비트 마스터 클래스를 운영 중입니다. 신청은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인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제 엄청난 상승을 했던 샌드박스 차트입니다. 샌드박스는 21년 고점을 찍은 이후 줄곧 내내 하락만 하던 코인입니다. 그런데 최근 단 3주 만에 265%를 상승했습니다. 샌드박스는 메타버스 게임 코인입니다. 메타버스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들어보시는 단어죠. 지금은 이런 메타버스 게임 코인까지 상승을 하는 21년에 고점을 찍고선 하락만 하던 그런 샌드박스가 다시 지금 상승을 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코인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코인에 집중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특히 주식은 해보셨지만 코인 투자는 안 해보신 분들이나 코인을 하고 계셔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에는 코스피가 있죠. 코스피 지수는 한국의 유가증권 시장에 성장된 전체 종목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계산은 현재 시가총액 나누기 기준 시가총액이죠.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이런 지수가 있을까요? 일단 쉽게 설명드리면은 비트코인이 코스피 같은 지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코스피 지수 같은 역할을 한다. 일단 이 개념을 좀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비트코인은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의 그 최초 암호화폐의 기능성보다는 지금 현재는 상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암호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코인 시장의 대장인 격이고 전체 코인 시장을 대표하는 코인으로서 시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초 화폐가 생겨났을 때 이렇게 인쇄된 종이를 돈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이건 금과 이런 비율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시작되면서 화폐가 시작되었듯이요.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은 앞서 언급한 샌드박스 같은 나머지 코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알트코인이라고 칭합니다. 혹시 왜 알트코인이라는 이름이 정해졌는지 아시나요? 알트코인이란 명칭은 얼터너티브 코인이라는 대안 코인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얼터너티브의 영어 뜻은 대안 대체 가능한 이런 뜻이죠. 자, 이 알트코인은 앞서 언급한 샌드박스,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코인 등이 이런 알트코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만일 지금 코인 투자를 하시려 하신다면은 알트코인을 시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왜 알트코인을 시작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알트코인 얘기를 들으면은 아니 알트코인은 그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밑에 당신은 알트코인 투자를 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물론 알트코인이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루 변동폭이 30%는 굉장히 우스운 변동폭이니까요. 이 꼬맹이 친구들이 차트 분석을 하면서 가격 분석은 할 줄 알아도 시간적이나 이런 분석은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올 4월 달에 있었던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기간 분석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제가 알트코인을 추천하는 근거를 다시 한번 지금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와 알트코인 도미넌스 사이클을 파악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한국 주식을 대표하는 지수가 코스피였다면은 코인 시장에도 이런 비트코인의 그 도미넌스를 알 수 있는 코인 시장에는 도미넌스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알트코인 도미넌스 이렇게 칭하는데요. 먼저 비트코인 도미넌스란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계산 공식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을 나누고 백분율로 표시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한번 볼까요? 2014년부터 오늘까지 약 10년간의 비트코인 도미넌스 월봉 차트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도미넌스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했죠. 그러기에 2014년도 최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99.9%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 2017년 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35.4%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2017년도부터 18년 약 1년 동안 비트코인은 1000불 가격대에서 19,000불이 되었습니다. 거의 20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때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알트코인 도미넌스로 같이 자금도 몰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즉 이때 알트코인들도 엄청 상승을 같이 했습니다. 자, 2017년도, 18년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질 때 알트코인도 도미넌스가 있는데요.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같은 기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인 시장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최초 비트코인에만 몰렸던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분산이 되면서 이렇게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올라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떨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알트코인들이 이때 상승을 했죠. 자, 이후 21년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한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또다시 알트코인 도미넌스도 상승을 하면서 알트코인 불장이 왔던 겁니다. 자, 과거에는 이런 사이클이었습니다. 초반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자금이 코인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거나 박스권 이렇게 횡보를 취할 때 알트코인장이 시작되면서 그 자금들이 알트코인으로 몰립니다. 그러기에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고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23년도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꾸준히 상승 중인 상황이죠. 그러나 비트코인이 100K에 가까워지면서 지금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이번 달 특히 2주 전부터 그 하락폭이 좀 이렇게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자, 이제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월봉 차트와 알트코인 도미넌스 월봉 차트를 이렇게 겹쳐보면은 파란 선 차트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리고 빨간 선 차트가 알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비트코인 도미가 떨어질 때 알트코인 도미가 올라가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 상승해 왔지만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이제 쌍바닥이죠. 쌍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년도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 이후 23년도부터 꾸준히 상승, 24년도 10월 정점을 찍고 지금 그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형태. 반면에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려는 그런 형태의 초반인 겁니다. 초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지금 알트코인들이 계속 순환 펌핑을 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샌드박스 위에 이 지금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도 14일 동안 608%의 상승을 하였습니다. 21년 고점 이후로는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잠깐 올랐다가 계속 하락하는 그런 코인들이었는데 이제 바닥을 다지고선 이제 펌핑을 시작한 거죠. 또 제가 지난주 금요일 영상에서 추천드린 이 폴리곤의 경우 영상을 올린 시점부터 이틀 만에 35% 상승을 하고 지금은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또 다른 추천 코인인 이 파일코인 같은 경우에는 원화 차트인 업비트 코인은 없는 그런 코인입니다. 파일코인도 영상을 올린 시점부터 지금 30% 이상 이렇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제 조금씩 좀 코인에 좀 관심이 생기시죠? 근데 주식을 하시다 오신 분들은 코인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해 하십니다. 제가 그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코인을 시작하시려면은 코인 거래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뭐 삼성증권, 키움증권, KB증권처럼 이렇게 증권을 하실 때도 그 증권 거래소를 선택하듯이요. 국내 코인 거래소는 대표적으로 업비트와 빗썸이 있습니다. 제가 이 둘 중에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전 세계 코인 거래소 순위입니다. 1위는 바이낸스. 이 바이낸스의 현물 거래 대금 규모는 하루에 평균 52조입니다. 그리고 2위는 바이비트. 1일 현물 대금은 11조고요. 그리고 이제 5위가 한국의 업비트입니다. 원화로만 거래하는 한국 전용 거래소인 거죠. 1일 현물 거래 대금은 20조입니다. 그 다음으로 10위부터 20위까지의 전 세계 코인 거래소 순위에서 지금 1일 현물 거래 대금이 5조인 그런 18위에 빗썸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업비트와 빗썸. 업비트는 20조, 빗썸은 5조. 하루 거래량이에요. 하루 현물 거래량이에요. 그런 거래소입니다. 자, 이렇게 코인 거래를 해보고 싶으신데 그러면 이 둘 거래소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서 증권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주식 계좌를 만들고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시듯이 코인을 시작하려면은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연계된 은행은 K뱅크입니다. K뱅크 한 곳하고만 연계되어 있습니다. K뱅크는 그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용 은행입니다. 인터넷 전용 은행이기 때문에 편하신 곳에서 뭐 휴대폰이나 그런 인증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계좌를 쉽게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2위 빗썸은 농협하고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이제 아셔가지고 K뱅크를 통해서 업비트, 농협을 통해서 빗썸 해서 한국의 코인 거래소를 시작을 하셨으면은 이제 업비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종목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업비트 사이트입니다. 일단 회원가입 로그인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거래소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코인 종목을 골라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 지인들도 이제 주식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 중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비트코인을 매수하려 하면은 비트코인 한 주에 지금 1억 3,500만 원인데 그걸 처음에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코인은 주식처럼 한 주를 안 사도 됩니다. 한 개에 1억 3,500만 원인 이 비트코인도 최소 주문 금액은 단돈 5천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금액만큼 매수를 하면은 0.00 몇 비트코인 이렇게 매수가 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알트코인 도미넌스를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알트코인이 좀 오를 거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 많은 그 코인 종목 중에서 여기가 지금 분이 알트코인이 있는 종목인데요. 어떤 걸 사야 되나요? 막막하시죠? 여러분한테 좀 팁을 드리면은 주식도 시총 우량주가 있죠. 주식도 우량주가 있듯이 코인도 그 시총에 따른 그 코인 순위가 있습니다. 주식도 우량주 삼성이라고 해서 하락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는 이 모든 코인의 오늘자 시총 기준입니다. 1위가 비트코인, 2위가 이더리움, 3위는 테더인데요. 이 테더는 테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매치되는 그런 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가격이 1380원이면은 테더 코인도 1380원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4위는 솔라나, 그리고 5위는 BNB 코인인데요. BNB는 아까 말씀드린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코인입니다. 자, 그리고 6위는 리플, 7위는 도지코인, 일론 머스크의 미국 신규 사업부 그 도지코인입니다. 자, 그리고 8위는 USDC, 아까 테더와 같은 그런 달러와 1대1로 매칭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리고 9위가 카르다노, 에이다고요. 10위가 트론, 11위 아발란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과 달러 가격과 매치되는 스테이블 코인 두 개를 빼고 거기에 바이낸스 거래소 코인까지 빼면은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도지, 에이다, 트론, 아발란체가 시총 10위권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총 10위 코인 중 솔라나, 도지, 에이다 같은 경우는 11월 초 트럼프 당선 이후 이렇게 지금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넘버 2죠. 넘버 2지만 지금 살짝 요즘은 좀 솔라나한테 좀 밀리는 좀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상승이 좀 다른 코인에 비해서 좀 크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코인 시장의 상징성인 그런 대표 코인이라면 이더리움은 코인 생태계를 굴러가게 하는 그 시스템의 1위인 코인입니다. 2017년도 이때부터 해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 시스템이 블록체인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그 시스템의 윈도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솔라나 등이 더 지금 굉장히 스피드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조금 약간 이더리움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좀 그런 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이 비트코인 ETF처럼 이더리움 ETF와 이더리움 ETF 옵션이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대 자금들이 몰리면서 좀 폭발적인 상승을 해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의 시간적인 분석과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관계에서 11월부터는 알트코인의 불장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코인이 아주 많이 오른 고점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약간은 그런 형태를 취하려고 하고 있죠. 아마 10만 달러를 넘어서면은 100회를 넘어서면은 비트코인에 관심이 더 확산이 될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강력한 암호화폐 정책과 그동안의 미국 증권위원회 SEC의 코인 규제가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자름으로 해서 지금 거의 이런 코인 규제가 사라질 것이 확정된 지금부터 제가 보기에 내년 초까지는 알트코인의 불장이 올 것이 가시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그 흐름을 같이 타면은 성공 코인 투자로 가야 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기적으로는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 11월부터 지금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해서 지금 조금 약간은 그 형태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일단 12월 말쯤에 한번 좀 조정이 오고요.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는 제가 볼 때는 무리 없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돼서 내년 초반 적어도 내년 25년 4, 5월 달까지는 계속 이 상승장이 좀 알트코인 상승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서 코인 투자를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이 고비터 마스터 클래스를 운영 중이니까 저와 함께 시장 추적하면서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비터
고비터 마스터 클래스 신청 링크는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올리는데요. 다음 영상인 수요일 영상에서는 이 코인 관련 절세 방법 등이 있으니까 다음 영상을 시청을 위한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고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